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실전 거래에서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전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표 이름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 위주로 이야기할게요. 먼저 해외 선물 시장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해외 선물에서 차트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화살표가 위냐 아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흐름과 투자자, 심리, 시장의 방향성, 변동성 포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차트 위에 보조지표를 더하면서 현재 가격이 어디쯤 있는지, 향후 방향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해외 선물의 기본 차트 분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차트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의 방향성, 두 번째는 가격의 힘과 속도, 세 번째는 시간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실전 팁입니다. 가격의 방향성만 보면 상승인지 하락인지만 볼 수 있지만 가격의 힘과 속도는 그 방향성이 얼마나 강하게 유지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간 요소는 패턴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외 선물 차트에서는 캔들 차트가 기본입니다. 캔들 하나하나에는 매수와 매도 세력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 꼬리가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있다면 해당 방향으로의 저항과 지지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은 뉴스나 경제지표 발표 같은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캔들 형태가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전체 흐름의 추세, 즉 상위 시간대 1시간, 4시간 흐름까지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차트에서만 보면 방향성이 잡혀 보이지만 상위 차트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에서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보조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표를 조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평균값을 연결해서 시장의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보통 21선, 51선, 100일선 같은 여러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상승 추세,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추세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동평균선끼리의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상승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선 아래로 내려가면 장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밴드가 넓어지면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이고 좁아지면 변동성이 작아졌다는 신호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수축 확장 움직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밴드가 좁아졌다가 확장되는 구간은 보통 큰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 같은 모멘텀 지표도 함께 쓰면 좋습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 또는 하락 압력이 과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급등했지만 RSI가 높은 과매수 구간을 나타낸다면 되돌림을 조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변동성이 큰 만큼 RSI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지표와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MACD도 많이 활용됩니다. MACD는 두 개의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시각화하는 지표입니다. 이 시그널이 교차하는 지점은 방향성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외에도 스토캐스틱, CCI 같은 지표들도 활용될 수 있지만 초보자시라면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이런 조합을 먼저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단일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지표로 동시에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각 지표가 서로 같은 방향성을 시사할 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면서 가격이 상단을 터치하고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서도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준다면 이런 조합은 상승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이런 조합이 엇갈린다면 방향성이 불명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진입을 유보하거나 작은 포지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에서는 시간대별 변동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지표 발표 직전과 직후에는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됩니다. 이런 시점에는 평소보다 스프레드가 넓어질 수 있고 손절 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포지션이 빠르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뉴스 발표 직전에는 포지션을 줄이고 발표 후 시장 반응을 확인한 뒤 진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실전에서 차트 분석과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완벽한 전략은 없다는 것입니다. 차트와 보조지표는 확률적인 유용성은 있지만 시장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과 수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 구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큰 수익과 큰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실전 거래에서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요 보조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실제 매매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전에서는 차트와 지표,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실전 주문 전략과 포지션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